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집, 시골집, 오래된 시골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런 지금은 이런 집이 많이 사라졌죠. 이거는 흙집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있는, 그리고 또 양철도 있고 또 이렇게 오래된 처마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과장되게라도 이런 낡은 집은 더 낡게, 또 이런 집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장독이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충 보거든요. 대충 보면 안 되죠.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서 확실하게 관찰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확실하게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조금씩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뭐 수치하든 유화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스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화는 뭐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붙거나 그러신 분들은 물론 유화를 통해서 바로 색채가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 집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연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케치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채색으로 다시 2차적인 스케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양철이라든지 확실하게 정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은 설명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뭐고, 이거는 양철 지붕이고, 이거는 스레트 지붕이네, 또 여기는 뭐 흙벽돌이고, 이거는 콘크리트 벽돌이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질감을 표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붓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 오래된 집에 보면은 이런 넝쿨들이 있죠. 자, 넝쿨에서 얻어오는 이런 기술적인 표현들도 오늘은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징이죠. 특징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요것도 하나의 집이고 요건 뒷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것도 설명을 잘 돼야 됩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이 올라가서, 그럼 여기도 나중에 화이트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집이 있고, 요게 지붕 밑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벽을
양철로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양철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앞에는 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집도 조금씩 구성이 되겠죠. 자, 형태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통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처마 밑에 또 하나의 또 지붕이 있고요. 자, 지붕에 대한 모양이죠. 자, 지붕에 있고,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양철로 이렇게 대략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판으로, 하판으로 분위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양철로 가렸다면 양철 밑에 또 연관성이 있겠죠. 자, 이것도 양철이지만은 양철 위에 뭐가 같은 녀석이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이에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지붕이 있고요. 지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죠. 자, 내려가서 지붕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 뒤쪽에도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이건 집에 지금 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잘 그려 주시고요. 자, 여기 또 뭐가 있죠? 단지가 있어요. 단지. 자, 단지가 있습니다. 자, 단지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지붕도 잘 그려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넝쿨 사이에 이 뒤쪽에 풀이 나무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 부분도. 자, 여기가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표현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자, 이 녀석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스레트가 있죠. 스레트가 있고요. 자, 여기 위에 또 물건들이 놓여져 있고요. 자, 스레트 사이사이 스레트에 이 길이기가 중요합니다. 스레트의 길이기. 자, 왜 그러냐면 얘와 얘 사이에 자,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의 집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들어가고, 이렇게 이만큼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여기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스케치 부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려서
얼버무리게 되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얼버무린다면 이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림자 관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앞으로 와야 될 스트레스를, 그런 부분들을 스케치를 조금 더 정확하고 재밌게 풀어서, 이미 이 문제가 스케치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데미지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급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걸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들을 그려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나무 표현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조될 부분들은 좀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종이 위에 연필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캔버스에 올리기 전에 한번 이 스케치를 통해서, 에치케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길을 알게 될 때쯤, 그때 비로소 유화가 들어갔을 때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에 옮기기 전에 한 번쯤 종이 위에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즐기세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기세요. 어떤 하다 보면 다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또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겠죠. 양철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드는 경우죠. 이거를 조금 더 뒤로 빼서 이렇게 힘을 주고요. 자, 앞에 있는 풀, 이 정도의 풀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나무도 있을 것이고, 자, 여기도 나무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덩어리를 조금 보면서 앞과 뒤에 대한 그 관계를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주세요. 덩어리 잡고 이 나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만 설명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이 가까운 산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똑같이 그리시면 안 되고요. 색깔을 조금 이제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여러 색상이 겹쳤다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그레이로 뒤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바로 유화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물감 한번 알아볼까요? 옐로우 라이트가 있습니다. 옐로우 라이트가 있고요. 망가니스 블루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렛 그레이이죠. 사실 이게 화면상에서 보면 색깔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린 페일이고요. 요건 셉 그린입니다. 자, 요거는 번터 엄버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옐로우 커입니다. 옐로우 커. 티콰이어 블루가 있겠습니다. 로즈 바이올렛, 크림슨 레이크. 그리고 버밀리안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화면상에선 굉장히 어둡게 보이잖아요. 요 부분 제가 조금 강조를 할게요. 번터 엄버, 올리브 그린, 비리디안, 블랙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마린 블루, 코발트 블루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붓은 804 14번이고요. 휴지 준비하시고, 자, 우선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한번 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올렛 그레이에다가, 자, 화이트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로즈 바이올렛 조금만 써볼까요? 자, 요런 상태의 색상이 나와요. 그래도 이건 너무 진하다. 그리고 티카이 블루 조금 써서 화이트 많이. 자, 요 정도의 색상을 한번,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골고루 들어갑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 자, 원경, 중경, 근경으로 나타내요. 원경, 중경, 근경. 앞에 얘들이 눈앞에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앞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감을 나타내고, 얘가 앞에 있는 나무가 이 집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또 뒤에 있지만은 이 뒤쪽에 있는 색상하고 앞에 있는 나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에서는 뭐다? 원건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 집 뒤쪽으로 가는 녀석들, 뒤쪽에 있는 것들 모조리 다 한 번쯤 다 밀어주세요. 이렇게. 집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밀어주세요. 자, 그거는 나중에 겹칠 때마다, 색상이 겹칠 때마다 색깔이 톤 다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조건 이것 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세요. 자, 단 여기서 미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좀 약하게 좀 들어가면서 색깔이 겹칠 때 크게 많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감은 밑에 바닥이 이런 그냥 깨끗하게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얇게 해서 밑에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일단은 요 뒤쪽에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일단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고, 자, 요렇게까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 이거는 여기 보니까 잠블리아트가 빠졌네요. 잠블리아트 좀 집어넣을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뒤에를 한번 밀어주고, 자, 화이트 다시 한번 보충하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화이트를 한 번 더 잡아주실까요? 한 번 잡아주세요. 기존에 있던 색상에서 잡고 다시 한번 깔아줘 볼게요. 자, 이때 깔아줄 때 아까 했던 그 나무 있죠? 나무 부분을 좀 남겨둘게요. 자, 나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칠을 해도 돼요. 남아 있는 부분들도
약하게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약간 은은하게 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이 상태에서 뒤에 나무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숲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색 그림 조금 들어가고, 자, 티카이 블루. 저는 색상을 이렇게 조금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좀 뒤로 좀 밀어주는. 자, 그 다음에 잠블리언트 한번 좀 써볼까요? 약간 부드럽게 빠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저는 색상이, 여러분들 색상이 어때요? 색상이 자, 색상이 이렇게 빠지죠. 자, 티카의 블루도 조금 들어가고, 자, 힘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자, 요런 느낌의 약간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죠, 그죠? 뒤로 이렇게 살짝 빠져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때 형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티카이 블루 색깔하고 잠블리언트 색상을 잡아주면서, 자, 여기 뒤에도 깨끗하게 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의 색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뒤로 좀 빠져주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녹색에 관련된 색상은 다시 한번 여기도 색상 한번 올려볼게요. 자, 붓을 조금 돌려가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자 부분 색상을 지금 올리는 거예요. 약간 울트라마린 조금 써서, 자,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색상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붓끝을 이용을 해서, 자,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끔만 잘 하시면 되고요. 뒤에 공간만 조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꾸 나중에 뭐가 들어갈 자리고. 자, 여기서 좀 더, 자, 왜 뒤에를 색깔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도 티카이 블루 색상이 조금 바뀌었죠. 뒤에를 조금 눌러주면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렇게 잡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지금은 그 올리브 그린하고 색 그린하고,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린 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린 계열에 있는 색상부터 먼저 잡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면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안쪽에도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도 안쪽에 색상을 톡톡 건들면서 그린 부분에 자, 요런 데는 색상이 낮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울트라마린도 자, 여기 앞에 나무도 있어요. 자, 나무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울트라마린과 색상을 자, 여기 색상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기에 옐로커 있죠? 옐로커를 한번 쭉 잡아줍니다. 자, 이런 거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색 그림. 다시 이걸 할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나무하고의 그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버밀리언과 잠볼리언트 두 개를 섞습니다. 우선은 조금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요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색상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로즈 바이올렛 하고 지붕도, 지붕 색상도 비슷하죠? 자,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고요. 자, 여기에 옐로크가 있고요. 번터 시엔나 좀 추가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잡아주고 약간 오래됐으니까 여기도 지붕 색깔입니다. 자, 지붕도 두 개, 잠볼리언트하고 그러면 번터 시엔나 있죠. 약하게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있죠. 뒤에도 오래된 지붕이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와 비슷한 색깔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붕 부분 번터 한번 울트라마린 요 그림자 부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살짝 처마도 깨끗하게.
잡아줘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잠블리언트 색상과 옐로우 색상과 같이 한번 섞어 볼게요. 섞어서 어디로 가느냐? 자, 이 뒤쪽에 그림자 부분 같이 잡아 볼게요. 자, 이거 그냥 같이 깔아주면 되겠다. 그 위에 색상을 다시 올리면 되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림자 부분만 일단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블랙 조금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얻은 부분들을 잡죠. 뒤에도 있고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앞에 얘들만 남겨놓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리기 쉽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넘어갔을 때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통해서 이 메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멋있게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그림자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밝은 부분들을 화이트, 완전히 밝은 부분들은 아니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자, 앞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철도 오래됐으니까 색상을 한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양철도 색상. 여기 뒤에도 양철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지, 여기에 색상을 다시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도 주겠습니다. 디콰이어 블루랑 화이트하고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장독도 잡아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조금 잡아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앞에 이 벽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들도 안쪽에 있는 색상도 이렇게 면 분할을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색상을 잡아 보겠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자, 요렇게 이제 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정확하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림자 부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자 부분을 잡으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톡톡 찍어서 여기는 이제 그림자죠. 자, 그림자를 잡으면서 이런 그 무늬도 있겠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804예요. 804 6호. 804 6호입니다. 이런 데도 여기 밑에 빛 받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무늬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지붕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이는 벽도 표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그 보면은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될 때마다 공통된 게 있죠. 조금씩 싹 펴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싹 펴주면서 요거는 잘 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양철이라는 이 느낌. 자,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뭐 정교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살짝씩 느낌을 주면서 관계 정리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관계 정리. 지붕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관계 정리하는데 너무 막 튀지 않게끔 세게 은은하게 이제 잠식되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져요. 그림자 부분도 은은하게 색상이 차분하게 되게끔 너무 튀지 않게끔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다 살짝씩 눌러서
여기도, 여기 보면 이제 경사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색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울트라마린, 올리브 그린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는 다시 돌아서 이 나무, 그러니까 이 넝쿨이 있잖아요. 이 넝쿨을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런 데도 이제 면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무조건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림자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 보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그 느낌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면서 색상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다시 이 나무, 아까 했던 나무의 그림자 부분이죠. 자,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어서 가도 되죠. 그래서 그림자 부분도 한번 살짝씩 주면서 이 집과 뒤에 광대 정리를 통해서 이 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색상을 또렷하게 하면서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올리브 그린과 울트라마린하고 색 그린 두 개를 섞어서 다시 한번 그림자 부분도 울트라마린 두 개를 섞어서, 자, 짙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줘 볼게요. 두 개를 썼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부분들도 이런 느낌이죠.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상을 좀 잡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녀석 뒤에 있는 집 보이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티콰이어 블루 두 개를 썼고,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뒤에 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산도 이렇게 앞에 있는 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색상을, 대비 관계를 좀 줘야 되죠. 좀 주면서 뒤로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색상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산들을 조금만 짙게 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분리를 조금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그림자 부분들도 다 지금 조금씩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화이트 되는 부분에서
낡은 집이다. 색깔이 바라죠. 색이 이렇게 오래된 집은 이 잿빛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느낌도 아직 또 이렇게 정교한 건 아니죠.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조금씩 계속 정교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요 관련된 색상이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여기도 지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오렌지 잠블리언트를 두 개를 섞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넓은 면이 있습니다. 넓은 면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요. 빛이 이쪽으로, 이쪽 부분, 좌측에서 오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받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잡아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에 드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색상을 조금 한 번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그 다음에 여기도 색상을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색상을 밝은 부분들이죠. 양철입니다. 양철도 양철되는 부분들을 한번 또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서 양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려서 약간 녹이 쓴다든지 오래된 것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살짝씩 주면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밝은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집의 지붕입니다. 이거를 잘 표현을 하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오래된 벽을 상상하십시오. 자, 여기도 깔아주고. 자, 요게 이제 기본 틀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좀 더 밝게,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색상을 이렇게 회색빛이 조금 나게끔 이렇게 지금 잡아줘 볼게요. 여기도 색상을 조금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위에도 잡아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색상을 밝은 톤, 한 단계 더 밝은 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풀들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앞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터치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유화는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려야 되죠.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유화는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나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다림의 미학. 유화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색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차분하게요. 자, 저기 멀리 있는 산도 보입니다. 이거를 저는 조금 과장을 해서 뒤에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붓을 조금 바꿔줄게요. 자, 바꿔주면서 이거는 800입니다. 800이고 여기서부터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짙은 색깔 들어가면서 번트 엄버하고 올리브 그린이죠. 자,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서 나무의 어떤 이 처마 그리고 또 오래됐는 이런 집에 대한 풍경을 세월의 흔적들 이런 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랙 조금 써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유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기다림의 미학이죠.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이런 그 점점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 갈 때쯤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참 기분이 좋죠. 또 수정도 뭐 가능하고요. 이 유화는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려 나가면서 이런 게 이제 형태라든지 이런 모양들이라든지 이런 게 한 땀 한 땀 쌓이면서 그림이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화라는 것을 그리면서 차분해지죠. 성격도 차분해지고 절대로 급하게 모든 것을 하시면 안 돼요. 유화의 성질도 알아야 되지만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것 중에 이 그림이 나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추천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해드리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내가 보여지는 이런 세상들, 풍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조금씩 생겨날 때 이런 것들이 사진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보다 그림에서 이런 느낌들을 잡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감성이잖아요. 그림은 감성 전달을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되었는가. 여기서 자기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림에 대한 맛, 이거를 결정지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죠. 지금 이제 800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벽에 했던 담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속에 있는 속으로 표현들을 잡아 들어가면서 하나씩 자,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을 하면 좋다. 자, 그런 다음에 티카이 블루 조금 하고 이건 역시 이 집과 결국에는 이런 관계 정리를 통해서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붕도 밝게. 자, 화이트. 화이트. 이제는 조금 깨끗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터치도 그렇고요. 자, 뒤에 집 표현이 됐죠. 자,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집이 마무리는 되지 않았어도 잠깐 조금만 더 누르고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하나를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것도 균형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단지도 표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집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로즈 바이올렛하고 두 개 섞어서 그죠? 여기 부분도 이제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화는 이렇게 정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교함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 딱 여기 보면은 관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첨화 부분들은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관계 정리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런 모양들이 중요하죠. 빛을 했으니까 이제 입체감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입체감은 마무리해야 된다. 화이트 되는 부분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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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받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봅니다.
단지도 표현을 해주고, 양철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매번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 받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도 빛 받는 부분이 있겠죠. 어두운 부분과 빛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여기도 빛 받는 부분도 밝아지면서 밑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 있던 부분들, 남겼던 부분들, 자, 콕콕 찍으면서 디카이 블루. 여기도 이게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잡아주고. 자, 여기에 나무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은 뒤에 있는 나무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에 이 나무가 들어갑니다. 자, 나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뒤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표현을 한번 해주는 게 맞겠죠? 여기 나무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이거는 펜붓이죠.
캔버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무가 하나 그려졌어요. 뒤에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눌러주고요. 자, 앞에 풀도 이제 그려 나가겠습니다. 앞에 풀도 표현을 해봅니다. 자, 붓을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힘을 빼주세요. 빼주면서 기름을 조금 많이 써주세요. 길게. 자, 이런 데도 이제 불표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데 보면은 또 빛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오래됐으니까 이런 오래된 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어떨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감성에 맡기겠습니다. 항상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은 감성이다. 감성이 죽으면 그림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여기에 조금만 더 별로 티가 안 나세요. 나무 종류가 좀 다르네요, 이거는. 그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유아 오래된 낡은 시골집입니다.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찾아서 더 진행을 하십시오. 저는 이 들어간 여기까지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은 답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제 선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더 표현하고 싶으면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가 하는 방법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주세요.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작품 완성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사진 보이죠? 이거는 우리 야이로 아트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가입하시면은 링크 제가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자료도 받으시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밴드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이로 아트입니다.